자, 우리는 증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어디냐 163쪽 위에 용어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정의, 정리, 증명. 정의는 뭐야? 용어의 뜻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표현한 거예요. 명확해야 됩니다. 두루뭉실하게 표현하면 안 돼. 간결한 건 뭐야? 너무 너저분하게 많이 얘기하면 안 돼요. 내가 맨날 예를 드는 거는 정사각형입니다. 정사각형을 갖다가 정사각형의 정의가 뭐니?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해야 되냐면 내 각의 크기가 모두 같고 내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 끝이야. 더 말하면 안 돼요. 근데 말이 너무 긴 것 같아서 내 각의 크기가 같은 사각형 해버리면 그건 정사각형이 아니고 직사각형이 되는 거지. 급이 내려가. 또 내 변의 길이 같은 사각형 이것만 해버리면 그건 마름모가 되는 거죠. 그쵸? 필요한 얘기를 다 해주면 됩니다. 근데 내 변의 길이 같고 내 각의 크기 같고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이 등분을 하고 길이가 같고 이런 얘기까지 다 할 필요 없다는 얘기야. 간결해야 됩니다. 꼭 필요한 얘기만 딱 해주면 그게 정의죠. 그죠? 뭐 수학 선생님들은 아마 정의 이거 나올 때마다 물어볼 건데 너네는 정의가 영어로 뭐라고 생각해요? 나겸아 정의가 영어로 뭐야? 영어 잘 못해? 어? 잘 못해? 정의 영어 몰라? 하은아 정의가 영어로 뭐야 정의? 뒤로 시작하는 그래 뒤로 시작하는 거. 야 너 이과 가야 되겠다. 문과 가야 되는 거. 문과 가는 애들은 저스티스라고 한대요. 저스티스 몰라? 알지? 저스티스. 정의가 뭐냐 그러면 데피니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학에서는 D로 시작하는 거. 그게 정의입니다. 정의는요. 그렇게 약속된 거기 때문에 증명 안 합니다. 증명이 필요 없어요. 정리는 뭐냐? 이거는 정의만큼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그 성질을 증명이 완료되어 있는 걸 정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고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미 다 증명까지 해놓은 거야. 그럼 이 증명은 뭐냐? 주장하는 바를 갖다가 정당화하는 과정인 거죠. 이등변 삼각형이 두 변의 길이 같은 삼각형. 이게 정의거든. 근데 그걸 통해서 그러면 두 변의 길이 같은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은 밑과 크기 같다. 이건 정리야. 이건 증명해야 돼. 이거는 증명 안 합니다. 정의는 증명 안 하고요. 이건 증명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등분선 쫙 잘라가지고 요 삼각형 합동인 걸 이용해서 증명을 합니다. 이렇게 나눠놓고서 요거랑 합동이다. 따라서 대응각이 같다. 대응각이 뭔데? 이 삼각형 대응각이 이거랑 이거잖아, 그지?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하는 거였어. 중2 때 많이 봤어, 너네가 빈칸 채우기 문제로.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많이 본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증명은요. 이렇게 전공법으로 증명하는 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야매로 증명을 하는데 야매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이거랑 이렇게 가는 걸 직접 증명이라고 합니다. 증명을 하라 했지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삼각형이 합동인 걸 증명하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대응하는 변의 길이가 같다 혹은 대응하는 가의 크기가 같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걸 직접 증명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오늘 우리가 하는 거는요. 간접 증명이라고 하는데 두 가지 간접 증명을 보여줄 거야. 너네한테 엄청 많이 시키진 않을 거야. 이걸로 시간을 되게 많이 주진 않을게요. 시간을 많이 주나 적게 주나 잘 못해. 그래서 내가 풀어주는 거, 내가 저 증명해주는 거를 필기 좀 한번 해보고 한 문제 동시만 하면서 넘어갑시다, 이거는. 예. 자, 증명에는 직접 증명이 있고 간접 증명이 있는데 우리는 이 간접 증명 두 가지를 공부할 겁니다. 귀류법이라는 게 있고요. 대우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대우법은 대우법이라고도 하고 대우명제를 이용한 증명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왜 대우를 쓰냐? 원래 명제가 참일 때 대우명제도 참이라는 걸 지난 시간에 공부했어. 맞지?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not Q이면 not P라도 참이 된다는 거를 지난 시간에 공부했다. 이건 모르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일단 귀류법이라는 건 뭐냐. 자, 내가 한 가지 명제를 두 가지로 증명을 할 테니까 잘 보세요. 자, n이 자연수일 때 n제곱이 홀수 이면 n도 홀수다. 요 간단한 명제를 한번 증명해 볼 거예요. 이거를 증명하고자 합니다. 그랬을 때 보혜야 이거 맞을까? 모르겠다는 거야? 틀렸다는 거야? 틀릴 것 같아? 맞아요. 맞으니까 증명하죠. 맞습니다. 야 제곱해서 홀수면 원래 것도 홀수다.
서연아 이거 맞단 말이야. 왜 맞을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n제곱이 홀수면 n이 홀수다. 왜 맞아? 이렇게 물어봤는데 홀수를 제곱하면 홀수잖아요. 이러면 안 돼. 그건 뭐야? 역을 쓰는 거예요. P이면 Q에다가 맞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왜 맞아? 이렇게 물어봤더니 Q이면 P에다가 참이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라고. P이면 Q이다와 Q이면 P이다. 서로 역하고 원래 명제 사이에는 노상관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 아무 상관이 없어. 얘가 참인 거랑 얘가 거짓인 거는 이거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알았죠? 네. 자, 일단 귀류법을 먼저 보여줄 거예요. 귀류법. 귀류법. 귀류법으로. 귀류법은 뭐 하는 거냐면 결론을 부정하는 거예요. 야, 이게 맞는데 이게 이것이면 이것이다가 참이니까 증명을 하라고 하는 거거든. 이게 맞거든. 이런 가정이 있으면 이게 맞아. 근데 그거를 틀리다고. 홀수가 아니면 짝수지 뭐. 짝수라 n이 짝수라 하자. 이렇게 이제 정반대 걸 가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정반대 걸 가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교실에 있는 학생은 8명이다. 라는 명제가 있습니다. 맞잖아. 난 학생 아니잖아. 그지? 8명이다. 이거 맞잖아요. 근데 8명이 아니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그럼 무슨 일이 생기겠니?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딱 8명 모순이 생기는 거지. 아니라고 해버리면은. 그지? 이것도 그렇게 가는 거야. 이상한 가정을 해서 쭉쭉쭉 가다 보면은 요거에 모순이 되는 게 나올 겁니다. 추워? 괜찮아? 추워요? 추워? 어디 갔어? 이거 누가 켰어? 그리고 도로 갖다 놨어? 그래서 우린 못 꺼, 하은아. 후드 집업은 이거 설명 좀 한번 갖다 줄게. 자, n이 짝수라고 하자. 그럼 n은 2k, k는 자연수. 이렇게 가정을 한 겁니다. 자연수에 2 곱한 게 짝수니까. 맞지? 이렇게 가정을 했어. 그럼 무슨 일이 생겨? n 제곱하면은 2k를 제곱하는 거니까 4k 제곱이 되고 이거는 2 곱하기 2k 제곱인데 이게 뭐야? 자연수지. 자연수에다가 제곱하고 2 곱한 거니까 자연수죠? 결국 뭐예요? 자연수에 2 곱한 게 n제곱인 거네? n제곱이 뭐야? 2 곱하기 자연수니까. 따라서 n제곱은 뭐야? 짝수야. 이게 뭐야? 모순이죠. 그쵸? 왜 모순이야? n제곱은 홀수라고 가정했거든? 근데 n제곱이 짝수 나왔어. 채민아, 세상에 홀수이면서 짝수인 수는 있다 없다? 없죠. 홀수이면서 짝수인 수가 있어요. 걔네들 둘 사이는 서로소예요. 겹치는 게 하나도 없어. 근데 홀수라고 가정한 놈이 짝수가 나와버렸잖아.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이런 가정을 했으니까. 따라서 이 가정이 잘못됐다는 거야. 그럼 따라서 n은 뭐다? 홀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게 귀류법이에요. 결론을 부정해서 모순을 이끌어내는 거. 알았지? 그런 겁니다. 다음은 대우법이에요. 대우법. 대우법. 대우법은 뭐냐? 대우명제 써놓고 그게 참인 걸 증명하는 거야. 증명이 돼요. 자, 대우를 써봅시다. 대우. 대우가 참이면 원래 명제 참이다 거짓이다? 참이다. 알았지? P이면 Q이다와 not Q이면 not P이다는 일심동체, 운명 공동체야. 제가 참이면 얘도 참, 제가 거짓이면 얘도 거짓. 얘를 참이라고 해놓고 이걸 거짓이라고 했어? 걔는 수학을 잘못 배운 거예요. 안 돼. 알았지? 자, 그럼 저거에 대우를 써보면 뭐야? n이 짝수 이면 n제곱이 짝수다. 이거 증명하면 되는 거야. 그지? 그러면 n이 2k, k는 자연수라고 하자. 그럼 n제곱은 방금 봤잖아. 그지? 결국 뭐 나와? 2 곱하기 2k제곱 나오거든? 근데 이게 자연수잖아. 따라서 뭐야? n제곱은 짝수 되니? 대우가 참이므로 원래 명제도 참이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대우법이야. 둘이 똑같은 거야. 둘이 똑같은 거야. 왜? 야, 이게 뭐야? 이게 not Q 아니야? Q를 부정한 거잖아. 그지? 이게 not Q야. not Q 가정한 거야. 그래가지고 not P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건 뭐야? 그걸 아예 써놓고서 그걸 증명한 거고 얘는 not Q를 가정함으로 해서 모순을 만들어낸 거고 시작은 not Q로 가정하는 건 똑같아. 알았지? 요거 필기 좀 해봐. 어디다 할까? 주연이 클래스 보소.
1-3번 여기까지가 한 턴이고 그 다음 부등식 증명. 예, 산술기하 하면 끝. 오늘 8개 하면 끝나는구나. 아니 7개 하면 끝나는. 왜 8개라 써놨지? 7개인데? 그때 저희 하나 더 했잖아요. 아 9개구나 9개. 뭘 하나 더 해. 1-3번 자연수 mn에 대해서 m하고 n이 서로소 이면 m 또는 n이 홀수이다. 홀수이다. 이걸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래요. 이거 되게 당연한 말입니다. 네? m 또는 n이 홀수라는 건 뭔 소리죠? 둘 중에 홀수가 적어도 하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m 또는 n이 홀수라는 건 홀홀홀 짝짝 홀 짝짝 중에서 짝짝만 빼고 나머지 홀홀 짝홀 홀 짝짝짝 중에서 짝짝만 빼고 나머지 둘 중에 홀수가 하나 이상 있다는 얘기지. 야 생각해봐. 짝짝 있으면 걔네들이 서로서가 될 수 있어? 다 이해배수잖아. 공약수로 1을 가지고 있죠. 안 됩니다. 안 돼요. 그죠? 네. 야 너네는 월요병이 좀 있니? 있어? 누가 그러던데 월요병을 치료하려면은 주말을 빡시게 살면 된대요. 월요일보다 주말이 더 빡세면은 월요병이 없어진다는 거야. 나는 월요병이 없어. 주말이 더 빡세거든. 주말은 9시 반에 수업 시작해서 10시에 끝나거든. 재민아 30분만 일하는 게 아니야. 12시간 30분 수업하는 거야. 12시간 수업하는 거야. 12시간. 3시간짜리 4회. 4교시까지. 중간에 30분 점심시간. 저녁 시간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요령껏 먹어요. 너네 수업할 때 먹잖아. 나. 갑자기 가가지고 짜장면 마시고 오잖아. 나 잠깐 짜장면 먼저 먹고 올게. 그래 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먹고 오지. 이러니까 월요일이 오히려 반갑다? 주말 끝났다 막 이런 느낌. 신혼 때는 우리 와이프는 어린이집 선생님이라 가지고 둘이 희비가 엇갈렸죠. 나 이제 주말 끝나고 퇴근하면 와 주말 끝났다 그러는데 옆에서 이상하게 쳐다보고 있는 거야. 뭐 이런 새끼가 다 있으면서. 자, 요거 증명하기 위해서 대우를 써봅시다. 대우가 뭘까요, 여러분? 거기 써있죠, 대우가. 뭐라고 써있어요? m하고 n이 안 써있구나. 대우 명제를 빈칸 채우기 자식. 뭐야 이거? 대우만 빈칸이 3개인데 그 중에 2개는 대우 쓰면서 끝나네? 그치? 그거 다만 잘 채우면 되는 거야, 하은아. 가 나는 채웠니? 안 돼. 그건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야. 네가 주말 동안 그걸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야. m 또는 n이 홀수다를 갖다가 부정한 거. 즉 m, n이 모두 짝수다. 이게 가정. 이것 이면 m하고 n은 서로소가 아니다. 이거죠. 이게 대우 명제입니다. 그럼 가에 들어갈 건 뭐야? m, n이 모두 짝수. 가는 짝수. m과 n이 서로소가 아니다. 나는 서로소. 이미 빈칸 3개 중에 2개는 끝났어. 이제 다만 채우면 돼. 자, m, n이 모두 짝수이면 m, n이 모두 짝수이면 m을 2k 2l 2k n은 2l k하고 l은 자연수. 이렇게 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잖아요. 짝수니까 2 곱하기 자연수 2 곱하기 자연수 4, 8 이런 것처럼. 그지? 예. 그때 다에 들어갈 말은 뭐겠냐? 이때 2는 m, n의 공약수가 되는 거죠. 다 됐어? 다 된 거지 이제? 그지? 다 된 거잖아. 2가 이거의 공약수다. 따라서 모순이죠. 뭐의 모순? m하고 n이 서로소라는 거에 모순이 되는 거지. 얘들아 서로소면 공약수가 뭐만 있어야 돼? 1만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2가 지금 공약수로 생겼으니까 모순이 된 겁니다. 왜? 쏘리 이건 기류법이 아니죠. 대우 명제죠. 이건 공약수가 되는 거지. 따라서
M, N은 서로소가 아니게 되는 거지. 대우가 참임으로 원래 명제도 참이다. 이렇게 증명 끝내면 됩니다. 알았죠? 빈칸 채우기는요, 여러분이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증명한 사람이 어떻게 했을지 생각하라는 거야. 빈칸만 잘 채우면 돼. 알겠어? 뭔 생각하냐? 2-3번. 그런 문제 없죠. 2-2번. 2-2번의 귀류법을 이용해서 증명해봐라. 자연수 n에 대하여 n제곱이 3의 배수. 그냥 콜라사탕 제로예요? 뭐라고? 콜라. 아, 제로 아니야. 네. 제로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이건 제로가 아니에요. 제로가 필요해? 그럼 내가 가서 사올게. n제곱이 3의 배수면 n이 이게 3의 배수가 아니면 n도 3의 배수가 아니다. 이거를 증명해 보시오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거 귀류법은 뭐 하랬어? 이거는 외우는 거야. 귀류법은 증명하는 방법이 뭐다? 시작할 때 뭐부터? 부정하고 시작한다. 즉 n이 3의 배수라 하자.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알았죠? n이 3의 배수라고 하자. 그러면 n을 3k, k는 자연수라고 나타낼 수 있겠지. 그러면 n제곱은 뭐가 되는 거야? n제곱은 3k의 제곱이고 9k 제곱이고 3 곱하기 3k 제곱 아니니? 맞지? 그러니까 뭐야? n제곱이 3의 배수가 되네. 모순이죠. 뭐의 모순? n제곱은 3의 배수가 아니라는 거에 모순이 되네요. 맞지? 맞잖아. 그지? 왜 이런 모순이 생겼다? n이 3의 배수라고 가정했으니까. 따라서 n은 3의 글씨가 3의 배수가 아니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쓰면 돼? 가에 뭐 들어가? 가. 3. 그렇지. 3. 그 다음 제곱하면 n제곱이 뭐가 돼? 9k제곱. 마지막 n제곱은 뭐이므로? 3의 배수이므로. 끝났다. 엄청 이해를 요구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다음은 절대부등식 들어갑니다. 절대부등식. 우리 딱 9개가 아니고 오늘 7개 맞네. 우리 오늘 마지막 2문제 딱 놔두고 거기까지 일단 나가고서 고민을 좀 해보자. 쉬는 시간을 그 전에 쉴지? 아니다. 그냥 이거 쭉 하고 쉬어도 될 것 같은데? 앞으로 5개만 하면 돼. 3개, 2개 이러고 끝나면 되는 거잖아. 그지? 빨리 그렇다 해. 자, 절대부등식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등식이 2종류가 있거든요. 등식이 2종류가 있습니다. 무슨 뭐 있을까? 등식이 2종류, 부등식이 2종류 있어요. 등식에는요, 방정식이 있고요. 항등식이 있습니다. 방정식은 뭐다? x값에 따라서 참, 거짓이 결정되는 등식. x가 뭐일 때는 참이 될 수 있고 아닐 때는 거짓이 될 수 있는 거. 이게 방정식. 항등식은 뭐야?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참인 등식. 그러니까 쟤는 명제죠. 방정식은 조건이에요. x가 빨리 먹어. 먹었구나. 어떡하지? 계속 졸면은 당뇨 걸려 잘못하면. 자, 방정식은 x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해. 이런 게 조건이었어. 항등식은 x값에 아무 상관없이 항상 참이잖아. 그건 명제죠. 그죠? 항등식은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참이야. 모든 실수가 해가 되는 거. 그럼 부등식은 뭐 있느냐? 조건 부등식이 있고요. 항상, 이 항등식처럼 항상 참인 부등식이 있거든. 항부등식이라고 안 하고 절대 부등식이라고 부릅니다. 요번 챕터 이름이죠. 그죠? 절대 부등식이라고 하는데 조건 부등식은 요 놈하고 링크되는 애예요.
참일 때도 있고 거짓일 때도 있는 거. 이런 게 절대부등식인데 예를 들면 뭐가 있냐면 x 더하기 3이 0보다 크다. 이런 게 조건부등식입니다. 언제 참이 돼? x가 마이너스 3보다 클 때 참이 되죠. 그게 아니면 거짓이 되는 거잖아. 그런 게 조건부등식. 그러면 절대부등식은 뭐가 있느냐? x제곱 더하기 5가 0보다 크다. 이거 x에 뭘 넣어도 항상 참이거든. 실수 중에서. 알았지? 아, 갈구치네. 여기에 뭐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 너네 눈에 안 보이지? 여기 목이 있어요. 모기가 있다고? 저 지금 물렸어요. 간지러워서 그러는 거야? 네? 그러네. 진짜 여기 어. 물렸어요. 그러네. 어쩌지? 여기요. 가만히 보고 있다가 해. 카멜레온 마냥 보고 있다가. 아니면 네가 한번 희생해서 따끔한 느낌이 나잖아. 네. 그럼 여기도 물린 건가? 힘을 빡 줘. 그러면 걔가 침을 못 뽑아. 내가 해봤어. 아니다. 못 뽑아. 여기 딱 물었길래 힘을 빡 줬다? 그러니까 이 침을 못 뽑아. 요새 근육 많아요. 어? 아, 뭐 근육질이 아니어도 됩니다. 힘을 빡 줘봐. 따끔한 느낌 나면은. 알았지? 그럼 하은이가 탁 쳐주라고. 이런 게 절대부등식. 항상 참인부등식. 알았지? 절대부등식, 이런 건 조건부등식. 우린 그 중에 절대부등식을 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조건부등식은요. 이렇게 해를 구할 수 있는 부등식이거든. 그래서 해를 구하라고 합니다. 조건부등식은. 빨리 먹어. 아, 있어. 있는데 졸고 있으면 어떡해. 조건부등식은 해를 구하라고 할 거예요. 절대부등식은 해를 구하라고 안 해요. 왜? 뭐 맨날 모든 실수가 해인데 뭐. 항상 참이니까. 알았지? 그래서 이런 절대부등식은 해를 구하라고 안 하고 뭐를 하라면 증명하라고 합니다. 혹은 얘가 절대부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을 구하라고 할 거예요. 개수들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거 하라고 할 겁니다. 남은 시간 동안 우리는 이 절대부등식을 쭉 공부하면 됩니다. 그럼 이런 절대부등식은요. 둘로 나눠지거든. 선생님이 칠판에 이런 글씨를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신고하지 마세요. 이제 이름 없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절대부등식이 있습니다. 거기 책에 보면 어디 있냐면 꼬랐네 책이. 우리 책에는 듣보 절대부등식이 없네. 몇 개 써줄게. 듣보 절대부등식은 뭐 있냐면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은 0 이상이다. 이런 거 절대부등식입니다.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은 0 이상이다. 이런 거 절대부등식이에요. 항상 참이야. 항상 참인 걸 증명할 수 있어. 완전 제곱 만들어지잖아 이거. 이거 a 더하기 b의 제곱 아니니? a 더하기 b의 제곱은 실수의 제곱이니까 항상 0 이상 맞아요? 항상 맞아요. a, b에 뭐가 들어가도 이건 항상 참이야. 마찬가지야. 얘는 그건 아니고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 쓰진 말고 아직 듣보 쓸 게 몇 개 더 있거든? 이런 것도 있어요. 공통수학 1 앞부분에 나왔던 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0 이상이다. 이런 것들이 절대부등식입니다. 이런 것들이 절대부등식이다. 예. 책에 이렇게 정리해서 나와 있진 않지만 옆에 167쪽에 증명하시오에 있는 문제들 보면은 거기 있는 걔네들이 다 절대부등식이야. 걔네들이. 증명하라잖아, 그지? 항상 참인 걸 증명하라죠? 그런 게 다 절대부등식입니다. 알겠죠? 뭐 이런 절대부등식들이 있어요. 듣보. 그러면 이제 네임드. 이름 있는 애들. 이름 있는 애들이 산술, 기하, 평균. 그냥 우리는 산술기하 평균이라고 하는데 산술기하 평균 사이의 관계, 이게 이름 있는 절대부등식이야. 거기에 또 코시, 슈바르츠의 정리. 요런 정도가 절대부등식 중에서 좀 이름 있는 애들. 딱 이름 있잖아. 산술기하 평균. 이건 진짜 이름이야. 코시라는 사람하고 슈바르츠라는 사람이 합심해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부등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코시라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입니다. 슈바르츠는 모르겠고.
요런 이름이 붙어있는 절대부등식도 있습니다. 우리 책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거기 166쪽 중간쯤에 보면은 2번, 3번 해가지고 있죠? 그죠? 근데 지금 고1들 같은 경우에는 계약하고 선생님이 여기 수업하실 때 이거를 수업 시간에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좀 확인을 하세요. 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요, 교육과정상에서는 경계에 걸쳐 있어요. 어떤 교과서에 나오고 어떤 교과서에 안 나와. 걸쳐 있어. 그래서 네, 그래도 우리는 공부를 할 겁니다. 산술기하 평균 사이의 관계. 그럼 산술기하 평균 사이의 관계가 뭐냐면 이거는 조건이 A, B가 모두 양수일 때 쓰는 건데 더한 거를 나누기 2한 거. 이게 뭐야? 너네가 알고 있는 평균 아니니? 맞지? 이게 산술 평균이라는 거예요. 알았지? 하은이 계속 졸면은 따기한테 때려줘. 빡 이렇게. 내가 가서 사올게. 무설탕. 괜찮다고? 아니, 찾아보면 있을 것 같기도 해서 그래. 그래서 가져와가지고 사왔다고 하려고 했단 말이야. 설탕 있는 거 괜찮겠어? 자, 이건 산술평균. 곱한 거에 루트 씌운 게 무슨 평균? 기하평균이에요. 기하평균은 이런 걸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 직사각형이 한 변의 길이가 A, B일 때, 가로, 세로가 A, B일 때, 이거랑 똑같은 넓이인 정사각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의 한 변의 길이가 기하평균이에요. 넓이가 A, B일 때, 그거의 한 변의 길이가 루트 AB 되겠지? 정사각형이면? 그게 기하평균입니다. 이랬을 때, 산술평균이 더 커요. 더 큽니다. 같을 때도 있어. 언제 같냐면, 둘이 같을 때는 같아요. 증명해 줄게. 그 다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조건이 뭐냐면 A, B가 모두 A, B뿐이 아니고 A, B, X, Y가 모두 실수일 때 A 제곱 더하기 B 제곱과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을 더해가지고 이렇게 곱해놓은 놈이 AX 더하기 BY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코시-슈바르츠의 부등식입니다. 살아났네? 살아났어. 아무 생각도 안 나? 어? 아니, 저 뭐라고 제가 어제까지 해야 됐었던 영어 숙제가 있었는데 그걸 지금 적어온 게 방금 생각났어요. 수학 숙제를 안 해오고 영어는 지금 눈이 번쩍 뜨일 정도로 생각이 난다는 거지. 영어 선생님은 좀 무서워? 무섭다기보다 한국 못하면 단어 한 50강씩 추가해요. 선생님 저 새끼손가락에 오기 올렸어요. 아 간대. 아이 너 네 한 몸 희생해서 잡으라니까. 느낌 날 때 힘을 빡 주라 했잖아. 너 O형이야? IB형인데요. 희한하네. 선생님 새끼손가락 부어잖아요. 아니 왜 너만 물어? 아 선생님 약 발랐는데. 없어. 아 있잖아요. 아 없어. 학원에 모기 물린 약을 갖다 놓냐? 아이 저 참. 아니 근데 다른 사람은 못 느꼈어? 나경아 너 지금 다 뜯기고 있는 거 아니야? 아 이거 화장실 갔다 오는데. 아니 지금은 안 돼. 야 요거 풀어주고. 아 왜 너만 그게 모기를 물려? 아 아파요 새끼손가락에 심지어. 지금 물려? 네. 내가 안 간지럽게 하는 방법은 알고 있는데. 알려주세요. 숟가락. 그렇지 잘하네. 아니 그거 박세민이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 과학생한테 물어봤더니 그거 하면 더 심해진대요. 아니던데? 난 괜찮아지던데. 박세민 아이 뜨거운 물에 지지면 안 되지. 그 왜 숟가락 같은 거 있잖아. 쇠. 그거를 따뜻한 물에 잠깐 담궜다가 좀 식혀서 한 40도 정도? 그걸 갖다가 이렇게 딱 대면은 거기에 그 활성화되는 뭐 그게 죽는다더라고. 그래서 염증이 더 막 생긴대요. 그럼 하지 마. 수학생보단 과학생 말을 들어야지. 우린 계산이나 할 줄 알지 뭐. 자 이거 보자. 자 이거 증명하래. 증명은 어떻게 할까 얘들아? 증명해보자. 보세요. 이거가 같다는 이렇게 된다는 걸 증명할 때 자 지금 내가 보여주는 방법은 절대 따라하면 안 되는 방법이야. 이렇게 풀면 안 돼. 알았지?
이걸 증명하랬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x 더하기 y의 제곱 빼기 4xy가 0 이상이다. 이거 풀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xy 빼기 4xy인데 그게 0 이상이다. 그러면 이거 지워지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빼기 2xy인데 그게 0 이상이다. 요거 풀면은 x 빼기 y의 제곱인데 그게 0 이상이다. 이렇게 증명하면 땡이야. 이러면 안 돼. 왜 안 돼? 이거에 지금 저 a가 b 이상인 걸 증명할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a 빼기 b가 0 이상인 거 이거를 증명하면 되는 거야. 어? 이걸 증명해야 돼 이거를. 근데 이걸 넘겨놓고서 이거 빼기 이거는 0 이상이다 했잖아? 그럼 밑에 뭐하러 써? 증명 끝난 거야. 그리고 땡이에요. 과정이 하나도 없으니까. 어? 뭔 말인지 알겠어? 아니 적어도 얘하고 나겸이하고 서연이가 동갑인 걸 갖다가 보이랬어. 그러면 얘랑 쟤랑 같은 걸 보이랬는데 얘랑 같다 해놓고 얘랑 같다. 근데 쟤랑 같다. 아이씨 뭐 말이 이래. 그러니까 쟤랑 같은 걸 보이기 위해서 얘랑 같은데 얘랑 같은데 얘랑 같으니까 얘랑 쟤랑 같다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해야 돼. 어? 근데 얘랑 같다는 걸 증명하라 했는데 얘랑 같다 첫 줄에 딱 써버리면 어떻게 돼? 그게 무슨 증명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잘못됐다는 거 보여준 거야. 이러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x 플러스 y의 제곱 빼기 4xy를 쓰는 거야. 좌변 빼기 우변. 좌변 빼기 우변을 쓰는 거예요. 그랬더니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 더하기 2xy 빼기 4xy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2xy는 x 빼기 y의 제곱이 되는 거지. 그랬더니 얘가 뭐야? 0 이상인 거죠. 요 중에서 0 이상인 건 얘잖아. 그렇잖아요. 실수 제곱이니까. 실수의 제곱이니까. 그러니까 얘가 0 이상이야? 그러면 얘랑 같으니까 얘도 0 이상이야. 그럼 얘도 0 이상이야. 얘도 0 이상이야. 그럼 좌변 빼기 우변 한 게 0 이상이지. 그러면 따라서 뭐다? x 플러스 y의 제곱이 4xy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증명이 되는 거라고. 알았니? 한번 써봐 좀 이따가. 문제 풀기 전에 한번 써보고 시작해. 여기도 마찬가지야. 근데 중요한 얘기를 하나도 하고 저 듣보 저것만 하고 있었네. 이거 좀 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봐. A가 B보다 큰 걸 보일 거면요. 뭘 보여야 되는 거냐면 A 빼기 B가 양수인 걸 보이면 돼요. 내가 나겸이보다 나이 많은 걸 보이고 싶잖아? 그러면 내 나이에서 얘 나이 뺀 게 플러스인지 확인하면 되는 거야. 너 몇 살이야? 난 몇 살이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 나이에서 얘 나이 빼가지고 플러스인 걸 보이면 내가 많은 게 되는 거예요. 알았지? 얘가 큰 걸 보이기 위해서 좌변 빼기 우변한 게 0보다 크다는 걸 보이면 되는 거야. 거꾸로 A보다 B가 큰 걸 보일 거면 어떻게 하면 돼? A 빼기 B가 마이너스인 걸 보이면 돼. 알았어? 이게 맞는 키인데 안 될 때가 있어. 저게 안 될 때가 있는데 언제 있냐면 저 양변에 루트나 절대값 이런 기호가 있잖아. 주모 루트나 절대값 같은 기호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빼가지고 하기가 힘들어. 이런 거 얘에서 얘를 빼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게 잘 없어. 그럴 때는 뭘 하냐면은 양변에 이런 게 있고 양변이 모두 양수 둘 다 양수일 때 요럴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뭐 있냐면 이거랑 같다는 성질을 쓸 수 있어요. 이것끼리 비교하는 게 힘들 때 둘 다 양수라면 제곱을 가지고서 빼보는 거야. 둘 다 양수면 제곱해서 큰 게 원래 거도 큰 거잖아. 알아요? 맞아요? 4보다 9가 크면은 2보다 3이 큰 거잖아. 얘가 크면 이게 성립하면 이것도 성립하는 거잖아요. 그지? 루트 씌운 거. 맞지? 그런 것처럼 얘를 하는데 둘 다 양수거든? 그치? 둘 다 0 이상이야. 그러니까 뭘 할 거다? 좌변 제곱에서 우변 제곱을 빼볼 거예요. 좌변의 제곱이 뭐냐? 루트 A 더하기 루트 B의 제곱이 좌변 제곱이야. 우변의 제곱은 뭐냐면 루트 A 플러스 B의 제곱이 우변의 제곱이에요. 여기서 이걸 빼가지고 0 이상인 걸 보이면 증명 끝이야. 그러면 해보자. 이걸 풀면 A 더하기 B 더하기 2 루트 AB고 빼기 이걸 제곱하면 A 플러스 B야. 그랬더니 이거랑 없어지면서 2 루트 AB만 남아. 근데 AB가 모두 0 이상이니까 이거 0 이상 곱하면 0 이상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이게 뭐야? 0 이상이야. 따라서 뭐야? 좌변의 제곱이 우변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아지는 거예요. 근데 둘 다 양수잖아. 둘 다 양수. 그러니까 뭐? 좌변이 우변보다 크거나 같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라고. 알았니?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해줘야 돼. 그냥 우기면 안 되고. 대표를 잘못된 증명이야. 이렇게 증명하면 안 된다고. 알았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요거 하나 더 줄까? 너 커피 사다가 더 먹고 싶어서 지금 조는 척 하는 거지. 그치? 자, 요거 내가 지금 요건 잘못된 증명이라고 이렇게 써놓고서 이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좀 써놓고 1번 증명하고 2번 증명한 거예요. 좀 필기 좀 해보고 책에 해설이 있지만 좀 딱딱하잖아. 필기 좀 해보고 여백에다가 그 아래 있는 거 3-1, 3-2 좀 해봐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듣보 끝. 바로 2번 들어간다. 3번에 가로 2번이에요? 3-1번에 괄호 2번입니다. 괄호 2번 절대값 A 더하기 1이 A 더하기 1 절대값보다 크거나 같은 거를 증명해 보세요. 그러고 있는 애들 보면 옛날에 내가 가르치던 초딩이 생각나. 고1 애들은 수업 시간에 몇 번 얘기했을 건데. 뭔데요? 요거 증명 끝나고 얘기해 줄게. 자, 좌변의 제곱 절대값 A 더하기 1의 제곱 빼기 절대값 A 더하기 1의 제곱을 해보자고. 그러면 얘가 0 이상이 나올 거야. 안 나오면 어떡하지? 나올 거야. 자, 이걸 제곱하면 어떻게 돼? 이걸 제곱하니까 A제곱 더하기 2 절대값 A 더하기 1 되는 거지. 여기에서 빼기 이걸 제곱은 뭐야? 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1이야. 했더니 이거랑 날라가고 2배의 절대값 A 빼기 A만 남네. 맞지? 이 결과는 둘로 나눠져. A가 0 이상인 경우랑 A가 마이너스인 경우로 나눠져. A가 0 이상이랑 A를 마이너스를 왜 나눠? 절대값 안에 A가 있으니까. 절대값 안에가 A가 있으니까 A가 0 이상이잖아. 안에가 0 이상이면 나올 때 뭐로 나오지? 그냥 나오지. 맞지? 절대값 안에가 0 이상이니까 나올 때 그냥 나오지. A 빼기 A는 0으로 나와. 안에가 마이너스면 나올 때 어떻게 나와? 마이너스 붙이고 나와. 마이너스 붙이고 나오고 뒤에 원래 빼기 A가 있었지. 마이너스 2A가 되는 거야. 근데 A가 음수잖아. A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곱하면 뭐가 돼? 플러스가 돼. 따라서 뭐가 되는 거야? 0 이상이 되죠. 0 이상이 뭔 뜻인데? 크거나 같다. 이 뜻이잖아. 그지? 맞죠? 따라서 뭐가 돼? 좌변 제곱에서 우변 제곱 뺐더니 0 이상이 나왔잖아.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좌변 제곱이 우변 제곱보다 크거나 같은 거고 따라서 좌변이 우변보다 크거나 같은 거다. 이렇게 증명 끝내주면 되는 겁니다. 질문. 주연아, 질문해봐. 뭐? 말해. 어떤 부분에서 안 됐어? 내가 제곱 빼기 제곱은 해보라고 아까부터 얘기는 했었잖아. 그지? 이해가? 가? 나유민 가? 이렇게 하는 거야? 정리 좀 해봐요. (3-1번의) 3번은 저 좌변 빼기 우변 하면 2분의 1로 묶어가지고 2배 해놓고 완전 제곱 세 덩어리 나오는 곱셈공식 변형이죠. 좌변 빼기 우변을 해놓고 다음은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 한번 이렇게 전문적으로 해놓고 어떻게 해요? 는 밑에다 넣네. 거기다 못 쓸 거 아니야. 응. 그래. 이게 그거는 맞아, 그거야. 곱셈공식. 그렇지. 맞아. 2분의 1로 묶어서 2분의 1 묶어 2분의 1 중괄호 해놓고 중괄호 하든 대괄호 그냥 괄호를 하든
그러면 2분의 1 묶었으니까 다 2배 될 거 아니야? 다 2배 된 식을 써. 괄호 안에다가. 등식이 뭐야? 위하고 아래가 같다는 거잖아. 그럼 괄호를 다시 풀었을 때 위의 식이랑 같아질 수 있는 걸 괄호 안에 쓰라고. 그러고 나면은 그 괄호 안에 있는 그 6개의 항이 완전 제곱 세 덩어리로 바뀌죠. 선생님 예제 5번까지 하고 차이요? 고민 중임? 뭐가 좋겠어, 나경? 뭐가 좋겠어? 5번까지 하고 싶까? 7번까지 하고 싶까? 7번이 끝이야. 오. 오늘 시험까지 하면 수업이 끝나요? 수업이 끝날까요? 수업이 끝나진 않고. 이제, 그러면 2단원이 끝나는 거야, 이제. 그러면 이제 마지막 3단원 함수만 남아요. 뭐, 진도 더 나가도 되고, 진도 더 나가고, 마지막 날 시간 좀 더 확보해서 책도 끝내고, 시험도 보고, 1등한 사람 상도 주고, 뭐, 하프갤런? 재밌겠네. 파인트로 아니 코는 하면 안 돼요? 그냥 못 찔러요 못 찔러. 하프갤런 가격만큼 콘을 보내주면 되겠네. 그럼 다 그거 좋다. 그 하면 착하면 다 쓰니까 하나씩 주는 거 아니야? 어? 논리가 있네. 강요하지 마. 아이고. 12일 동안 열심히 수업 들어준 사람들한테 보상 주는 건데. 그럼 나 그날 밤새서 공부해서 그래도 나이 돼. 페널티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이 페널티. 아니야. 우리 학원 그런 거 없어. A는 B는 C. 근데 야 이거 D랑 위랑 부셔질 것 같아. 자, 넘겨봐. 예제 4번, 5번 하고 쉬는 시간 줄게. 자, 봅시다. 산술기하의 관계예요. 산술기하 평균 다시 한번 써볼게. A하고 B가 모두 0보다 클 때는 저쪽 옆에다 쓰자. 이건 안 지울 거거든, 오늘 수업 끝날 때까지. 자, A, B가 모두 0보다 클 때 A 더하기 B 나누기 2 산술 평균과 곱한 거에 루트 씌운 기하 평균 사이에는 이런 관계가 성립합니다. 왼쪽이 보통 커. 야, 1하고 8 더해서 1하고 7 더해서 나누기 2 해봐. 뭐 나와? 4 나와. 1하고 7 곱해서 루트 씌워봐. 루트 7 나오지? 이거 몇 점 뭐야? 2점 뭐지? 얘는 4지? 누가 커? 얘가 크잖아. 맞지? 더한 거 나누기 2가 곱한 거 루트 씌운 거보다 커요. 근데 언제 등호를 왜 있겠어? 3하고 더해서 나누기 2가 뭐 나와요? 3 나와. 곱한 거에 루트 씌워봐. 뭐 나와? 3. 같아질 때도 있다고. 맞지? 이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 A랑 B랑 같을 때 성립합니다. 알겠어? 증명해볼게. 왜 맞는지 증명을 해봐야죠. 2분의 A 더하기 B 빼기 루트 AB. 이게 0 이상인 걸 증명하면 돼. 저게 0 이상인 걸 증명해야 되는데 여기다 이렇게 쓰지 말라고. 알았지? 이거는 하고 진행을 하는 거야. 2분의 A 더하기 B 빼기 2 루트 AB인데 이 위에 거를 잘 봐요. A가 뭐의 제곱? 루트 A의 제곱이야. B는 루트 B의 제곱이야. 맞지? 루트 A 제곱, 루트 B 제곱, 루트 AB 곱한 거의 2배야. 완전 제곱이죠? 이건 뭐냐면 2분의 루트 A 빼기 루트 B의 제곱이고 제곱이니까 0 이상이 되는 거죠. 그럼 얘가 0 이상이야? 얘도 0 이상, 얘도 0 이상. 얘가 0 이상이면 이게 참인 거지. 증명 끝이야. 알았어? 그러면 저기 봐라. 저기 봐. 응? x, y가 모두 양수일 때 곱한 게 2이면은 3x 더하기 4y의 최소값을 구해라. 더한 거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든지 곱한 거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문제에서 나와요. 알았어? 나경아, 지금부터는 진짜 중요한 거야.
수능 볼 때까지 따라오는 거야. 여기서 졸면 안 돼. 곱한 걸 주고서 더한 거의 최소값 구하라고 하거나 더한 걸 주고서 곱한 거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그래. 결국 뭔 소리냐면 곱한 거를 주어지고서 여기 요 기하 평균에 대한 정보를 주고서 산술 평균의 최소값 구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야. 혹은 산술 평균에 대한 정보를 주고서 기하 평균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라고. 너네 네모가 5 이하다 이렇게 나왔지? 그러면 네모의 최대값이 5인 거예요. 알았어? A가 양수야. A 더하기 A분의 1의 최소값 구하래. 그럼 너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산술기하 평균이 이건데 이걸 변형하잖아? 변형하면요 양변에 2 곱하면 더한 놈이 2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도 같은 식이에요. 맞죠? 저기 문제 보면 알겠지만 3x 더하기 4y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래. 2분의 3x 더하기 4y의 최소값 구하라고 안 해요. 이 식을 더 많이 쓴다고. 알았지? 이것도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거든? 그러면 이거는 뭐 이상이다? 얘는? 다시 할게. 집중 좀 해줘. 2분의 a 더하기 b하고 루트 ab 사이에 이런 관계가 성립하지만 우리는 a 더하기 b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를 제일 많이 봐. 산술기하 평균에서는. 네모랑 세모를 더한 거가 뭐 이상이냐 이걸 제일 많이 물어본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변형해서 많이 쓴단 말이야. 그러면 a가 양수일 때 이것도 양수 이것도 양수야. 산술기하 평균을 쓸 수 있어. 그러면 더한 거는 뭐 이상이다? 2 루트 둘이 곱한 거 이상이다. 근데 둘이 곱하니까 1이지. 그러니까 최소값은 얼마? 2인 거예요. a 더하기 a분의 4의 최소값을 구해라. 2 루트 a 곱하기 a분의 4. 약분하면 안에 4 남지. 루트 4는 2지. 2 곱하기 2 하니까 최소값이 4 되는 거야. a분의 4b 더하기 b분의 9a의 최소값을 구하래. 그러면 요렇게 해가지고 2 루트 둘이 곱하면 되지. 이거랑 곱해봐. a, b 약분하니까 뭐만 남아? 36만 남지? 그지? 36만 남어. 루트 36은 6이잖아. 최소값이 얼마? 12. 알았지? 그리고 그거에 못지않게 지금 고1 애들 같은 경우에는 요까지는요 3등급 맞는 친구도 5등급 중에서 3등급 맞는 친구들도 시험 공부하면 이건 다 풀어. 근데 2등급 혹은 1등급으로 올라가려면 이거 따져야 돼. 언제 이게 되냐 이거야. 이게 되려면은 요놈이랑 요놈이랑 같아져야 되는 거잖아. 그 말은 무슨 말? A랑 A분의 1이 같을 때 얘가 된다는 거야. 둘이 아까 여기 3, 3 할 때 됐었잖아. 3하고 3 가지고 산술평균, 기하평균 구해보면 같았잖아요. 그죠? 둘이 같을 때는 이거랑 같을 때는 등호가 성립한다고. 그러면 더한 놈의 최소값이 나오고 곱한 놈의 최대값이 나오는 거야. 이건 언제 성립해? A하고 A분의 4가 같을 때. 이거는 얘랑 같을 때. 그러니까 이거랑 같을 때니까 A제곱은 1 되는 거고 A가 1 나오겠죠. 왜? 양수라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은 안 되거든. 얘랑 같으면 A제곱이 4 되는 거고 A는 2 나오겠죠. 이거는 이제 관계로 나오는 거라서 값을 구할 수는 없고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걸 쳐다봐. 알았지? 이 문제는 그래서 되게 쉬워요. 해볼게. 3x 플러스 4y의 최소값은 2 루트 12xy다. 왜? 3x랑 4y랑 곱하면 12xy니까. 나경아 지금 얼굴이 너무 웃겨. 입은 요만큼 벌리고 눈은 감았다 떴다 하고 좀 있으면 흰자만 보이겠네. 잠 좀 깨봐. 여기 x 곱하기 y가 얼마? 2잖아. 안에가 루트 24지. 루트 24는 2 루트 6이잖아. 그러니까 최소값이 얼마다? 4 루트 6이다. 끝이야. 알았니? 끝이에요. 끝. 끝이에요. 그리고 문제에서 이제 맞아요. 끝이에요. 그 다음 얘 봐라. 얘는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라잖아. 그지? 그럴 땐 이거 가지고 산술기하 평균을 만들어. 그때는 변형 안 쓰는 거야. 이거 나누기 2가 루트 9xy 이상 되는 거지. 9xy라고 쓰니까 뭔지 모르겠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x랑 9y 곱한 거다. 알았지? 근데 얘가 얼마? 얘가 10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야? 6이지. 양변 제곱하는 거야. 제곱하면 이쪽은 36, 이쪽은 9xy. 따라서 xy가 뭐 이하다? 4 이하다. 최대값 나오지? 최대값은 얼마다? 4다. xy가 4 이하 나왔잖아. xy가 제일 클 때가 4란 얘기라고. 어? 알았어?
x, y가 제일 클 때가 4란 얘기라고. 이때 이 등호는 언제 성립한 등호는 이거 두 개 가지고 산술기하평을 쓴 거니까 야 x하고 9y 가지고 산술기하평을 쓴 거잖아. 그지? x하고 9y 가지고 지금 산술기하평을 썼잖아요. 그지? 그때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x하고 9y가 같을 때. 근데 x하고 9y 같을 때 등호 성립하는데 그거 같은 놈 둘이 더해서 12잖아. 그럼 각각이 얼마일 때? 6일 때. 그래서 x는 6일 때 y는 3분의 2일 때. 최대값은 4를 갖는다. 이렇게 가는 거라고. 알았지? 예제 5번까지는 좀 보고 예제 5번 괄호 1번 x, y 모두 양수일 때 x 플러스 3y x분의 3 더하기 y분의 4의 최소값을 구하래. 그럼 뭐 해? 괄호 풀어. 괄호를 푸는 거야. 괄호를 풀면 얘랑 얘랑 곱하면 3. 하은아 요거랑 요거랑 곱하면 뭐? 그렇지.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뭐 분의? x분의 몇 y? 그렇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곱하면 그렇지. 그러면 요만큼은 얼마? 15로 고정이죠. 맞죠? 그러면 요만큼의 최소값만 구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거기에 15 더한 게 전체 최소값이겠지. 근데 요만큼의 최소값은 방금 여기서도 한번 봤다. 약분 잘 되는 모양. 요만큼의 최소값이 뭐냐? 2 루트 둘이 곱해가지고 뭐? 36이야. 요만큼의 최소값이 12야. 그러면 전체 최소값은 얼마? 15 더하기 12 해서 27. 알았어? 괄호 2번. 괄호 2번. 괄호 2번은 이제 급이 조금 높아졌어. 지금 너네 봐라. 최소값 구할 때 잘 봐. 루트 안에가 있잖아. 이거야 뭐 이걸 줬잖아. 근데 이런 분수 형태로 주어질 때 잘 봐. 약분이 잘 되는 모양이 들어간다. 안에 문자가 안 남아. 루트 안에 문자가 안 남아. 그지? 얘는 남았었지. 근데 이거는 x, y가 얼마인지 그 조건을 줬으니까 할 수 있었어. 루트 안에 문자가 남으면 안 되거든. 이런 상태에서 4x 더하기 x 플러스 3분의 1이야. 이거 최소값을 그냥 다이렉트로 하잖아. 어떻게 나와? 방금 한 대로 하면은 2 루트 4x 곱하기 x 플러스 3분의 1 되는 거거든. 할 수 있는 게 없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그지? 약분이 안 되잖아. 약분이 잘 돼가지고 안에 4만 남았으면 좋겠는데 이건 x고 이건 x 플러스 3이니까 기분이 별로야. 그러면 통일시켜주고 싶어. 얘를 갖다가 x 플러스 3으로 만들어주든지 얘를 x로 만들어주든지. 근데 지구인들에게는요 x 플러스 3분의 1을 갖다가 x분의 1로 만들어주는 기술은 없어요. 그러면 얘를 갖다 x 플러스 3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은 있느냐? 있어. 어떻게? 얘를 요만큼을 4x 플러스 3이라고 해버려. 이렇게. 등호 성립해? 잘 봐봐. 등호 성립해 안 해? 해? 이걸 한다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여기랑 평행만 유지하고 있는 거야. 얼굴이랑 칠판이랑. 4x하고 4x 플러스 12가 같냐? 다르잖아. 공짜로 얼마가 더 더해진 거야? 12. 그러면 빼주면 돼. 이렇게. 그러면 등호가 성립하죠. 그지 주연아? 그치? 내가 방금 무슨 짓을 했어? 공짜로 12 넣고 빼고. 그러면 등호 성립하는 거야. 맞지? 이러면 이제 이만큼의 뭘 구할 수 있어? 최소값을 구할 수 있지. 둘이 곱하면 얼마지 하나? 둘이 곱하면 얼마야? 아니야. 이건 1분의 이거고 이건 이거분의 1이야. 둘이 곱하면? 그러니까 뭐만 남아? 그렇지. 요만큼 동그라미 친 거의 최소값이 4야. 그러면 전체 최소값은 얼마? 4 빼기 12니까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알았어? 네. 여기 양옆에 거. 한 문제씩만 빨리 풀어봐. 4-1번, 5-1번 이렇게 하나씩만. 그리고 좀 쉬었다가 하자. 잠깐만. 5-3번이랑 4-4번이 비슷한데? 4-4번은 어떻게 했어? 4-4번이요? 응. 숫자문을 빨리 다 맞았어.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럼 내가 4-4번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 테니까 5-3번도 비슷하게 풀어봐. 4-4번에 AB가 양수인데 더한 게 2라고 나왔어. 그랬을 때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의 최소값을 구하시오거든? 얘들아, 얘가 2잖아. 얘가 2잖아. 그럼 나누기 2 하면 2분의 A 더하기 2분의 B 맞죠? 그게 얼마예요? 그게 얼마예요? 4분의 나누기 2 한 거야. 그래서 여긴 2분의 A, 2분의 B 됐어. 이거 얼마예요? 1이죠. 나누기 2 한 건데.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거를 변형시켜 볼 건데 얘는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곱하기 1 한 거랑 같나요? 어때요? 곱하기 1은 하나만 하니까 같잖아. 그지? 헤이, 집중. 자, 이거 곱하기 1 할 건데 1이 얘잖아. 얘를 여기 곱하기로 쓸 거야. 2분의 A 더하기 2분의 B라고 쓸 수 있지 않나요? 맞지? 왜? 얘 1이니까. 곱하기 1은 하나만 하니까 등호 성립한다. 이제 이거의 최소값 구하면 돼. 우리 이거 최소값 구하는 건 앞에서 했잖아. 그지? 요 라인이 다, 아니, 오른쪽 라인이구나. 그럼 이제 얘를 풀면은, 괄호를 풀면은, 요거랑 요거랑 곱해서 2분의 1. 요거랑 요거랑 곱해서 2분의 1. 요거랑 요거랑 곱하면은 2B분의 A. 요거랑 요거랑 곱하면은 2A분의 B. 그래서 요만큼은 1이고, 그치? 요만큼은 최소값을 구할 수 있지? 약분 잘 되나 곱했을 때. 이거는 뭐 이상이다? 2 루트 둘이 곱한 거 이상이다. 곱하면 4분의 1 되겠네. 문자는 다 없어지고. 맞지? 그러면 나오면 2분의 1이니까 2랑 곱해서 요 동그라미 친 거의 최소값이 얼마? 1이야. 그러면 전체 최소값은 2가 되는 거지. 요런 방법을 쓸 수 있거든? 5-3번도 마찬가지야. 요런 방법을 써보세요. 그럼 풀려. 쉽게 풀려. 요거 이해해보고 5-3번도 비슷하게 풀면 풀린다고. 해봐요. 왜 이해 안 가는 거 있어? 괜찮아? 5-3번도 그런 식으로 풀 수 있어. 거기에는 는 16이 있지? 그지? 는 16이 있으니까 그걸 나누기 16 해서 는 1이 되게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곱해주는 거야. 1이니까 곱해도 상관없거든. 하은아? 얘가 얼마? 제가 1. 그래서 여기 이거랑 그 자체에다 1 곱한 거랑 상관없다 해가지고 푼 거라고. 보고 쓰지 말고 니들이 다시 풀어봐라. 얘들아, 산술기하 평균은 진짜 중요해. 알았지? 산술기하 평균은 정말 중요해요. x, y가 모두 양수일 때 x분의 2 더하기 y분의 1의 최소값을 구하시오야. 근데 밑에다가 써볼게. 9x 더하기 2y가 16이야. 그럼 나누기 16 해버리면 여기는 16분의 9x고 여기는 8분의 1y가 되지. 는 1이지. 이걸 가지고 오면 얘는 자기 자신에다가 1 곱한 거랑 같죠? 그죠? 등호 성립하는 이유는 얘가 뭐니까? 1이니까 얘가. 이제 괄호 풀으라고. 요거랑 요거랑 곱하면 8분의 9 더하기 요거랑 요거랑 곱하면 8분의 1. 그 다음 요렇게 곱하면 16분의 16y분의 9x 요렇게 곱하면 4x분의 y 요만큼의 최소값을 갖다가 구해서 요거 더해주면 된다고. 그지? 그럼 요만큼의 최소값을 구하는 과정이 중요한 건데 이걸 안 쓰면 안 돼.
이걸 안 쓰고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가 지금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그런 거 보면 아는 거예요. 이 단원이 산술기와 평균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최대 최소 구하는 거거든? 그럼 요 동그라미 친 부분의 최소값 구하는 게 산술기와 평균이야. 그지? 이거는 그냥 식의 조작이고, 이거는. 요거의 최소값 구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요 동그라미 친 부분의 최소값이 뭐다? 2 루트 둘이 곱하면 yy xx는 없어지고 분모가 64, 분자가 9 될 거 아니야. 맞아? 16분의 9하고 4분의 1 곱하니까 이거 나오죠? 얘 나오면 8분의 3이거든. 그러니까 4분의 3이 되겠네. 그지? 그러니까 요 동그라미 친 부분의 최소값이 4분의 3이니까 전체 최소값, 이거는 8분의 10이니까 4분의 5거든. 더하기 이거 4분의 3 해서 최소값이 얼마? 2 나오는 거야. 그지? 2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부연 설명을 더 해줄게. 4-4번 푸는 과정이랑 똑같아. 식이 좀 다르게 생겼을 뿐이에요. 요렇게 푸는 과정 자체가 완전히 똑같아요. 숫자만 다르다고, 숫자만. 알았어? 연달아 두 문제 풀어준 거니까 요런 문제가 나왔을 때 스스로 좀 풀 수 있게. 요 문제가 유형편에도 나올 거고 뒤에는 요랑 똑같은 문제는 없고 유형편에 보면 있을 것 같은데 잘 갔다 왔어? 어디로 갔었냐? 어? 저 강원도? 책 가져왔어? 너 숙제 했어 안 했어? 빨리 해. 예제 6번이랑 7번 설명 좀 해줄 테니까 봅시다. 예제 6번, 7번. 자, 예제 6번은 산술기하는 아니고, 그러면 예제 7번 먼저 해줄게. 얘는 산술기하 평균으로 하는 거거든? 쟤는 산술기하 평균이 아니고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에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근데 교육과정상 애매합니다. 빠졌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는 말도 있고 교과서에서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막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하시나 안 하시나 보라고요. 알았죠? 선생님이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와 라는 말 하면은 굳이 내신 공부할 때 공부 안 해도 돼. 안 나온다고 하고 내는 경우는 없어요. 어렵다고 하고 쉽게 내는 경우도 있고 쉽다고 하고 어렵게 내는 경우도 있거든. 근데 이건 안 낼 거야 하고 내는 사람은 없어요. 그건 진짜 양아치죠. 그렇잖아. 굳이 그럴 필요 없는 거니까. 자, 얘 보자. 문제 좀 먼저 읽어봐. 예제 7번. 예제 7번 문제 좀 먼저 읽어봐요. 거기 지금 선이 몇 개 있니? 그림에 보면. 3개. 정말? 어떻게 3개? 요거 3개? 이건 선 아니고 뭐야 그러면? 면이야? 7개. 그러니까 세로로 된 선이 5개, 가로선이 2개 있는 거죠? 그래서 가로선을 갖다가 x, 세로선을 y라고 놔볼 거야. 문제에서 뭐 물어봤냐면 밭 전체 넓이 그거가 x 곱하기 y가 최대일 때의 가로 더하기 가로하고 세로를 구하시오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최대 최소 구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때의 어떤 값을 구하는 문제.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 이거 묻는 문제라고. 알았지? 자, 그러면 지금 보세요. x가 몇 개 있습니까? x가 2개 있죠? 위아래, 그지? 그러니까 2x 더하기 y는 5개, 5y 1개, 800이야. 맞지? 요거 이용해서 이거의 최대값 구하는 문제는 산술기하 평균 첫 번째 턴에서 했었다. 곱한 거의 최대값 구할 때 어떻게 했냐? 이거 가지고 산술기하 평균 시작했다. 얘들아, x하고 y 가지고 산술기하 평균 쓴 게 아니야. 2x하고 5y 가지고 쓰는 거예요. 나와 있는 게 이거라서. x하고 y 가지고 못해요. 요거 둘이 더한 거 나누기 2가 루트 2x 곱하기 5y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알았지? 혼자만 살지 말고 하은이도 좀 살려줘. 요만큼이 800이란 말이야. 약분하면 얼마? 400이다, 그지? 맞지? 아유, 이러면 안 되지. 요만큼 800 나누기 2하니까 400이야. 양변을 제곱하면 어떻게 돼? 제곱하면은 400을 제곱해서 16만.
0 4개. 이쪽은 제곱하면 10xy. 그래서 xy의 최대값이 얼마냐? 16,000. 응? 잠깐만. 16,000. 근데 문제에서 xy의 최대값 구하라고 안 했어. 언제? 그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 이거 묻는 거라고. 얘들아, 지금 뭐하고 뭐 가지고 산수유기하 평균 썼나요? xy로 한 게 아니라 그랬지? 봐, 뭐하고 뭐? 2x하고 5y 가지고 한 거야? 그러면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그 2x하고 5y가 같을 때 성립하는 거다. 알았니? 근데 그 둘이 다 뭐일 때? 더해가지고 800이잖아. 그러면 얘랑 얘랑 둘 다 뭐일 때? 얘랑 얘랑 더해서 800인데 둘이 같대. 400, 400이 되겠죠? 400 더하기 400이 800이니까. 그래서 x는 얼마? 200. y는 80이 되는 거죠. 가로, 세로 구하라 했는데 가로, 세로가 나왔네요. 끝인 겁니다. 아시겠어? 납득이 돼? 요거. 그리고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까지 설명해 줄게. 자, 보자. 예제 6번. a, b, x, y가 실수일 때 이거 증명을 아직 안 해줘가지고 한번 해주는 거야. 증명 한번 해주니까 보세요. 이게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에요.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a제곱, x제곱, a제곱, b제곱 더한 거, 그러니까 요렇게 나와, 문제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거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시오. 이렇게 나온다니까? 코시 슈바르츠에서는 1차식. 그러면 우리는 이거 가지고 코시 슈바르츠 만들 때 이 1차식은 제곱해가지고 뭐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괄호 2개 곱한 것보다 작거나 같다. 그때 첫 번째 괄호엔 뭐 들어가느냐? 요 앞에 있는 애들 있지? 그거의 제곱, 2제곱, 4제곱. 그 다음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요렇게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구성해주면 돼. 알았어? 만약에 3x 더하기 4y의 최대 최소 구하라 이렇게 나왔으면 이거 제곱이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괄호엔 뭐 들어가고 3의 제곱 더하기 4제곱 들어가고 두 번째 괄호에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들어간다. 알았니?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성립하는지 증명을 할 건데 좌변 빼기 우변 하면 됩니다. 좌변 빼기 우변 하면 돼요. 추워서 그래? 그 자리가 우리 학원에서 우리 교실에서 제일 안 추운 자리인데 에어컨이 제일 멀어가지고 창문에 가깝고 안 더워? 딱이야? 오늘 하루 종일 입고 있어. 영화관 갈 때도 입고 가. 냄새가 티가 안 나는데? 그러니까 가서 근데 진짜 머리 가서 저기 인증 한번 하면은 내가 아이스크림 보내줄게. 진짜요? 굴하지. 굴하지. 좌변 빼기 우변합니다. 자, 좌변 빼기 우변합니다. 그럼 좌변에서 우변을 뺄 거예요. 좌변 괄호 풀면은 a제곱 x제곱 더하기 a제곱 y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더하기 b제곱 y제곱 빼기 이거 a제곱 x제곱 더하기 b제곱 y제곱 더하기 2ab xy. 내가 지금 뭐 한 거야? 그냥 좌변 빼기 우변 쓴 거야. 괄호 풀어가지고. 그랬더니 이거는 이거랑 없어진다. 그지? 그럼 남는 건 뭐만 남아? a제곱 y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빼기 2ab xy만 남아. 이건 뭐야? 완전 제곱이지. ay 빼기 bx의 제곱이죠. 둘이 곱한 거에 2배 한 게 이거잖아. 둘이 곱한 거에 2배가 이거잖아. 그지? 이거 제곱이죠. 그러니까 항상 0 이상 되나요? 되죠. 왜? 실수의 제곱이니까. 맞지? 요까지는 나중에 2등급 맞는 애들은 다 할 줄 알아요. 거기서 1등급으로 올라가려면은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지 이거가 중요하다고. 언제 이게 되는지가 중요하다고. 언제? 이게 0 될 때겠지? 이게 0 될 때 성립하는 거니까 결국은 뭐가 되는 거냐면 AY하고 BX가 같다. 이건 기억이 잘 안 나. AY하고 BX가 같을 때 여기가 0 되니까 등호 성립하는 건 맞거든? 이건 기억이 잘 안 나요. 나누기 AB를 해봐. 그럼 뭐 되냐면은 A분의 X랑 B분의 Y가 같을 때 요거는 좀 괜찮아. 왜? 이거야 이거. 요거분의 요거랑 요거분의 요거 같을 때. A분의 X랑 B분의 Y가 같을 때 등호 성립한다. 이렇게 기억해주면 좋아요. 이런 걸로 치면 어떡해? 이거 등호 언제 성립하냐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너네 뭐라고 하라고? 2분의 X랑 4분의 Y가 같다. 여기서는 A분의 X랑 B분의 Y가 같다. 그럴 때 등호 성립한다. 산수유기하 평균은 두 놈이 서로 같을 때. 됐지? 자, 이렇게 증명한 거고 그럼 이때는 어떻게 써먹을 거냐? 요거 나왔지?
이거 먼저 하라고. ax 플러스 by의 제곱을 먼저 쓰고 제곱이 많이 있는 쪽이 더 큰 거야. 여기는 2가 4개, 제곱이 4개 있고 여기는 제곱이 하나 있지? 4개 쪽이 더 큽니다. 이쪽에 뭐 들어가냐?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쪽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들어가. 근데 얘가 5고 얘는 45잖아. 그지? 좌변이 뭐야? 225야. 15의 제곱이죠. 따라서 ax 플러스 by는 뭐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15 이상 15 이하 되는 거거든. 근데 문제에서 최대값 구하라 그랬지? 그죠? 최대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것만 쓰면 되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결과는 이렇게 나옵니다. 알았죠? 제곱보다 작거나 같다 되는 거니까. 자, 이것도 써놨어 미리. 요거 나왔으면 이거에 어쩌고저쩌고 하잖아. 그러면 이거의 제곱이 요렇게 쓰면 돼. 그랬더니 이쪽이 얼마? 4 더하기 16이니까 20. 이게 얼마? 20. 즉 20의 제곱이 이거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야. 그럼 이 괄호 이놈은 뭐다? 마이너스 20과 20 사이에 들어간다. 문제에서 또 뭐 구하래? 최소값 구하래. 이번엔 마이너스 20을 쓰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푸는 게 저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입니다. 좀 이해가 안 간 부분이 있다거나 조느라 못 본 부분이 있다거나 이거 다 중요한 내용이거든? 설명 다시 해줄게. 말해봐. 말해봐. 말해봐! 뭐? 하은이, 잘 잤잖아. 질문하라고. 지금 이거 설명을 못 봤을 테니까 여백에다가 필기 좀 전체적으로 해. 예제 6번도 필기 좀 하고 이거 증명까지는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요거 어떻게 한 건지 이거 필기 좀 해봐요. 책에 있잖아요 소리 하지 말고 귀에 눈에 안 들어오니까 그거는. 화장실은 진짜 3분 안에 갔거든요. 물 너무 많이 마셔서. 야, 근데 뭐 소변 보러 가는데 화장실 3분이나 걸려. 기억하려고? 1분? 빨리 갔다 와. 왜 소변이야? 아니 물을 많이 먹었다니까. 기억 머리 아픈 거 머리 잡고 다니고. 자, 더 가. 절로 더 가라고. 가까이 붙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 앉아. 근데 제가 고개 돌리는 쪽으로 대가리 큰 거야. 하나, 둘, 셋. 다리 바꿔. 다리 빨리 바꿔. 하나, 둘. 너 늦게 일어나면 안 돼. 하나, 둘, 셋. 자, 어디냐면 176쪽입니다. 함수.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부터 함수를 계속 배워왔는데 함수가 뭐니 물어봤을 때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드물어요. 함수가 뭡니까? 아는 사람? 함수. 함수란 무엇입니까? 했을 때 함수는 뭐예요? 응? 함수요? 응. X에 뭐 더하면 Y에. 이게 투표함, 선거함 뭐 할 때 그 함자야. 상자. 맞을 거야 아마. 함수라는 건 뭐냐면 1, 2, 3 A, B, C 이렇게 있을 때 이런 그림들을 이제 많이 보게 될 건데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그런 관계인 건데 이쪽이 X잖아. 그지? X 값을 하나씩 줄 때마다 그거에 해당하는 안 돼. 지금은 깨야 돼. 팔 풀어. 잠 좀 깨봐. 자, 이쪽에서 이쪽으로 보내줄 건데 X값 1, 2, 3 줄 때마다 이쪽에서 X1 딱 눌렀어. 근데 이쪽에서 Y값이 하나만 깜빡하면 그게 함수인 거야. 이쪽에 1, 2, 3 스위치가 있는데 우리가 1번, 2번, 3번 누를 때마다 지금 이거 딱 누르면 저거 꺼지잖아. 그지? 맞지? 근데 얘 딱 눌렀는데 무슨 변화가 있어? 없어? 없어. 이러면 함수 아닌 거야. X값 하나 눌렀을 때 꺼져야 돼. 또 저 X값 하나 눌렀는데 안 꺼지지. 그건 함수 아니라고. 1 딱 눌렀을 때 이쪽에서 꺼지는 저 반응을 일으키는 애가 하나 있어야 돼요.
그게 함수예요. 1 딱 눌렀는데 A하고 B가 동시에 불이 팡 들어와. 함수 아닌 거야. 함수라는 건요, X값이 하나 좀 이따 해. X값이 하나 주어질 때마다 Y값이 하나씩만 대응될 때, 우리는 Y를 X의 함수라고 부르고요. 기호로는 Y는 fx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함수예요. X값 하나 딱 줬는데 Y값이 하나, 2 딱 줬더니 C 하나, 3 줬더니 A 나오고, 이런 건 Y가 지 혼자 막 A 혼자 한 막 20발 맞아도 괜찮아. Y는. Y 한 놈이 엄청 많이 맞아도 괜찮다고. Y 하나가 못 맞아도 괜찮아. 근데 X는 무조건 하나씩만 맞춰야 돼. 여기서 하나 딱 쐈는데 막 일석이조 되면 안 된다고. 일석이조 뭔 소리인지 알지? 돌 하나 던져가지고 저기 새 2마리 잡는 게 일석이조잖아. 그런 일은 생기면 안 돼요. 그냥 하나 딱 던졌으면 하나가 맞아야 돼. 못 맞춰도 안 돼. 그게 함수야. 알았지? 그리고 이건 너네가 중학교 1학년 1학기, 2학년 1학기 때 계속 시험 문제에 나왔었어. 다음 중 함수인 것을 고르셔야 할 때 이런 거 나왔었죠. Y는 절대값이 아니지. 이거보다는 더 직관적으로 와닿는 게 Y는 X의 약수. 함수냐 아니냐 확인해 보기 위해서 뭐 해라고?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 나온지 확인하랬지? 여기 1 넣으면 뭐 나와? 1 나와. 2 넣으면 1, 2 나와. 안 되는 거야. X값 하나 넣는데 Y가 여러 개 나오면 안 된다고. 안 나와도 안 돼. 하나씩은 계속 나오면 그게 함수인 거야. 알았지? 1, 2, 3, 4, 5, 6, 7, 8 넣었는데 계속 같은 Y만 나와. 그건 상관없어. 근데 X값 하나에 Y가 여러 개 나오거나 안 나오는 건 안 된다고. 뭔 말인지 알겠죠? 그게 함수예요. 오케이? 그랬을 때 이게 함수가 됐을 때 정의역이라는 게 있고요. 공역이라는 게 있고요. 치역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집합을 중학교 1학년 때 배워야 되는 거야. 이런 거를 갖다가 저 집합을 고등학교 올라서 배우니까 중학교 때는 정의역, 공역, 치역 이런 말 자체를 아예 못합니다. 이게 집합이거든. 정의역이 뭐냐면 X값 전체의 집합이에요. 공역은 Y값 전체의 집합입니다. 치역은 뭐냐면 함수값 전체의 집합이에요. 함수값 전체의 집합입니다. 저걸로 볼까요? 재봅시다. 정의역은 저거로 치면 저 그림. 잘 봐. 저 그림이야. 정의역은 뭐라고 할 수 있어? 1, 2, 3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공역은 A, B, C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치역은 A, C가 되는 거야. 화살 맞은 애들만 모아놓은 거. 알았지? 치역이라는 건요. X 넣었을 때 나오는 Y 값들만 모아놓은 게 치역이야. 식으로 주잖아? 식으로 주면은 X 대입해서 나온 Y 값들 있지? 그것만 다 모아놓은 게 치역인 거야. 그림으로 주어지면은 화살 맞은 놈들만 모아놓은 게 치역인 거야. 알겠지? 알았어? 그러면 문제에서 있잖아. 이렇게 주거든? X가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주고 Y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준단 말이야? 이렇게 주고서 F란 놈은 X에서 Y로 가는 함수 막 이렇게 나오지? 얘는 공역이에요. 별말 없잖아? 공역이야. 별말 없이 그냥 저런 대응관계를 줬으면 Y의 집합은 공역이에요. 특별히 치역이 어쩌고저쩌고 나왔으면 그게 치역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공역이야. 그리고 별말 없으면 얘들은 별말이 없으면 쟤들은 다 실수 전체예요. 별말 없으면. 특별하게 정의역이 뭐다, 공역이 뭐다 이렇게 주지 않으면 다 실수 전체라고 보면 돼. 근데 특별하게 줄 때가 있어. 저것처럼. 그럼 걔들이 정의역, 공역이 되는 거야. 근데 별말 없으면 치역 전체로 보는 거야. X축 실수 전체. Y축 실수 전체. 알았지? 네, 그런 겁니다. 이제 한 가지 설명만 더 하면은 이제 예제에 들어갈게. 이제 두 집합이래. 서로 같은 함수에 대한 정의를 하거든. F라는 함수가 X에서 Y로 가는 함수고 G라는 함수가 A에서 B로 가는 함수야. 이랬을 때 F라는 함수랑 G라는 함수가 같으려면은 조건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X랑 A랑 같아야 되고 Y랑 B랑 같아야 돼. 노는 물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함수 두 개가 같으려면 같은 운동장에서 놀아야 돼. 한 놈은 여기서 놀고 있는데 한 놈은 저쪽 가서 놀고 있으면 안 된다고. 정의역이 서로 같아야 돼. 공역도 서로 같아야 되고. 그 상황에서 두 번째 조건, 첫 번째 조건은 이거고, 두 번째 조건은
잘 봐. 내가 지금 한 글자씩만 쓸 거야. 정의역의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뭔 소리? 정의역에 있는 저걸로 치면 정의역이 f랑 g가 둘 다 정의역이 1, 2, 3이라고 한다면 1, 2, 3에 대해서 fx랑 gx 함수값이 계속 같게 넣으면 돼요. 이건 직관적으로 딱 이거 보면 알 수 있어. fx는 x고 gx는 x 세제곱이라고 놓자고. 같은 함수니? 별말 없으면 실수 전체라 했잖아. 그지? 이건 직선이야. 1차 함수. 이건 3차 함수잖아. 다른 함수야. 맞지? 여기다 2분의 1 넣어봐. 이건 2분의 1 나오는데 이건 8분의 1 나와. 다른 함수야. 근데 둘 다 정의역을 마1, 1이라고 한정시켜줬어. 그러면 이놈도 정의역이 마1, 1이고 얘도 정의역이 마1, 1이야. 그러면 첫 번째 조건 만족했지? 둘 다 정의역이 똑같잖아. 마이너스 1, 1. 그때 두 번째 조건 확인할 때 어떻게 하느냐? f-1하고 g-1 확인. f1하고 g1 확인해서 둘이 이것도 같고 이것도 같으면 그럼 같은 함수 되는 거란 얘기야.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1 나와. 마이너스 1 넣으니까 마이너스 1 나와. 같아. 1 넣으니까 1 나오고 1 넣으면 1 나오지? 같아. 그럼 우리 뭐라고 할 수 있어? f랑 g는 같은 함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를 들어 보여주니까 알겠죠? 이렇게 f랑 g가 이런 식으로 주더라도 정의역만 잘 설정해주면 같은 함수가 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함수 둘이 같다는 건 이걸 의미하는 거야. 알겠지? 문제 자체는 쉬워요. 방금 우리 하던 거에 비해서. 넘겨봐. 예제 1번 보자. 함수가 되는 걸 고르라는 거거든. 다음 중 함수인 걸 고르시오야. 정의역이 뭐야? 0, 1, 2고 공역이 별말 없으면 이게 공역이랬어. 0, 1, 2, 3이야. 여기서 여기로 가는 함수가 맞는 걸 고르시오인데 봐라. 이게 무슨 뜻이? 기억에서 x가 x 빼기 1로 간다는 건 무슨 소리? fx가 x 빼기 1이라는 거랑 같은 말이야. 알았지? 이 말이에요. 그럼 함수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어. 넣어봐. 0 넣어봐. 뭐 나와? 0 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지? 안 되는 거야. 없잖아. 공역에 마이너스 1 있어 없어? 없잖아. 그지? 없으니까 이건 함수 안 되는 거야. 기억 탈락. 다음 니은 보자. 니은은 fx가 절대값 x 빼기 1이래. 0 넣어봐. 뭐야? 0 넣어봐. 0 넣으면 뭐 나와? 1 나오지. 절대값이니까. 1 넣으면 0 나와. 2 넣으면 하나 빨리 2 넣으라고 여기다 2 넣어서 계산해야지. 1 나와. 다 저기 있지. x값 하나에 y값 하나씩 나왔지. 물론 y1이 두 대 맞긴 했어. 그건 상관없다고. 무한대도 괜찮아. x만 하나씩 쏘면 돼. 이건 함수 되는 거야. 구분되죠? 돼 너? 구분돼? 네. 그 다음 디귿은 fx가 뭐? x 제곱이지? 0 넣으면 0 나와. 1 넣으면 1 나와. 2 넣으면 있어 없어? 4 없어. 이게 안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마지막 리을. fx는 x 빼기 1의 제곱입니다. 0 넣으면 1 나오고 2 넣으면 0 넣으면 1 나오고 1 넣으면 0 나오고 2 넣으면 1 나오죠? 되는 거죠. 되겠지? 옆에 예제 2번 문제 좀 읽어보시고 정의역이 뭐라고 나왔냐? x바 1 이상 7 이하인 자연수. 굳이 뭐 이렇게 줬냐? 그냥 1, 2, 3, 4, 5, 6, 7 하면 되죠. 그죠? 7. 정의역이 이거야. 그랬을 때 fx라는 애를 함수를 좀 특이하게 줬어. x 빼기 3일 때도 있고 마이너스 x 더하기 1일 때도 있는데 x가 홀수일 때, x가 짝수일 때, 그러니까 홀수면은 여기다 집어넣고 짝수면 여기다 넣으란 얘기인 거야. 그랬을 때 치역을 구하시오거든. 그러면 1, 2, 3, 4, 5, 6, 7 y 한번 보자고. 예, 한번 봅시다. 자, 1 넣으면 1은 자 1, 3, 5, 7은 어디다 위에 넣어야 돼, 아래 넣어야 돼? 홀수는 여기다 넣었어, 그지? 그러면 1 넣으면 뭐 나와야 돼? 마 2 나와야 돼. 3 넣으면 0 나와야 돼. 5 넣으면 2 나와야 돼. 7 넣으면 4 나와야 돼. 맞지? 이번엔 짝수를 집어넣어. 짝수. 2 넣으면 뭐 나와야 돼? 마이너스 1 나와야 돼. 4 넣으면 마 3 나와야 돼. 6 넣으면
6 넣으면 마이너스 5 나와야 돼. 그지? 꼭 이렇게 그림 그릴 필요 없어. 계속 F 쓰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한 거야. 이거 다 치역의 원소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치역을 구하라니까 뭐 쓰면 돼? 여기 있는 거 다 쓰면 돼요. 따라서 마5, 마3, 마2, 마1, 0, 2, 4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틀렸네? 뭐 때문에 틀렸지? 아, 여기 등호 없다. 문제 잘못 봤네. 7보다 작다야. 그럼 7은 안 들어가고 6까지만 들어가야 돼. 그럼 7은 빼자. 그러면 4 안 쓰면 되는 거죠. 그치? 됐어? 이렇게 하는 거야. 빨리 해봐. 그거 얼른 하고 한 개만 더 하면 되거든. 서로 같은 함수. 얼른 해봐요. 주연아 오늘 어려워서 이러는 건 아니지? 다음에 보자. fx가 있고 gx가 있는데 둘 다 정의역이 이거래. 그랬을 때 두 함수가 같아지게 하는 AB를 구하세요야. 우리는 식을 두 개 만들 수 있어. 뭐뭐? F1하고 G1 같다. 1번식. 2번식은 F3하고 G3이 같다. 2번식. 문자 두 개, 식 두 개. 이거 끝난 거지 뭐. 그지? 등식이 두 개 나오니까. F1이 얼마냐? A야. G1이 얼마냐? 1 더하기 B. 식 하나 나왔고. F3이 얼마냐? 여기다 3 집어넣으면 되지? 3A가 나오고. G3이 얼마냐? 9 더하기 B가 나오는 거지. 2번식 나왔고. 밑에 식에서 위에 식을 빼버리면은 2A는 8 나오니까 A는 4 나오고 B는 3 나오고. 끝. 이런 거예요. 쉽죠? 두 함수가 서로 같다는 거는요. 개념만 알면 그냥 그러니까 이거만 알면 돼. 정의역이 같으면서 1 각각 넣었을 때랑 3 각각 넣었을 때 서로 같다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나중에 이걸 갖다 조금 더 변형해가지고 어렵게 나오기도 하는데 지금 개념 수업할 때는 연습 문제 그런 문제 있을 건데 내일 모르는 거 질문하고 얼른 해보세요.